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은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오히려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 가장 큰 경제 뉴스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에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늘려 이 보통의 경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되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그리고 국내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자,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자금을 늘리겠다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죠. 긍정적 신호로 볼 수는 있는데 금리하고 부동산은 서로 떼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대출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집도 뭐 거주 공간을 넘어서 또 투자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강하다 보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금리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특성, 이런 걸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가뜩이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간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주택시장 소비 심리도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게 또 집값 급등을 부추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저는 뭐 급등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활성화 요인, 뭐 숨통을 좀 트는 효과 이 정도로 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지난달에 서울 주택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 네. 이게 소비자들의 심리. 그렇죠.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를 뭐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그 7개월 만에 상승 반전을 했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금 뭐 통계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 대체적으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효과가 상품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많이 쓰는 뭐 수익형 부동산 쪽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네. 또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뭐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강한 영향력을 받을 것인데, 네. 뭐 대출을 거의 안 내는 토지 같은 건 또 영향이 없죠.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좀 제한적일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정부도 뭐 이 집값 급등 우려에 대해서 대응 카드가 있죠. 그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이 조만간 이제 확대 실시할 걸로 보이는데 또 그렇게 되면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대응 카드를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일 수도 있고, 또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르거나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 뭐 대표적으로 뭐 강남 재건축이나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곳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어떤 핀셋 규제, 뭐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네. 분명한 것은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대출 규제가 여전히 또 심하고 네. 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5년 이상 지금 많이 오른 것은 곱절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아까 분양가 상한제 말씀하셨지만 네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많이 시행하게 되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매매 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에 관심을 더 예, 많이 예.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이 금리 인하는 훈풍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뭐 급등까지는 뭐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보통 이 부동산을 다룰 때 항상 서울 집값 위주로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지방 부동산 얘기를 자세히 해볼 계획이죠. 자, 이 지방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이제 한마디로 극심해지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으로 한번 제가 한번 네. 따져보겠습니다. 이 중위 가격이라는 게요. 네네. 일렬로 내세웠을 때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그래픽이 나와 있네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월 말에 이제 한 8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5대 광역시, 인천을 뺀 나머지 광역시를 말합니다. 2억 한 3천만 원 정도로 6억 원 정도 차이가 네. 나는데 3년 전인 2016년 6월에는 이게 3억 2천밖에 차이가 안 나지 네, 않았습니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3년 사이에 이게 차이가 곱절 정도 벌어졌다는 건데 네, 이게 서울 이제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나 서울 보네요. 쏠림 현상이 유난히 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KB국민은행 시세를 보니까 이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기타 지방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올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음. 올해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4년 연속 하락을 하는 구조이고 5대 광역시도 뭐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하지만 올 들어서 한 0.54% 정도 떨어졌는데 네. 지방은 제가 자세히 고찰을 해보니까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까지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뭐 예. 그동안 보도가 좀 나왔지만 뭐 깡통 전세나 이런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지표 지금 같은 걸로 볼 수는 없나요? 예, 보고서들을 보면요, 올 하반기에도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동안 집값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던 대구와 광주 지역도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죠. 광주 같은 경우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네. 광주 아파트 가격이 4, 5, 6월 한 3개월 연속 지금 내리막을 보이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1분기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네. 있지만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구는 그동안에 수성구에서 많이 올랐죠. 예. 뭐 리틀 강남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수성구에서도 2주 연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좀 힘이 좀 붙이고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 같은 경우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한 2009년 이후에 한 9년 연속 이게 많이는 오르지 않고요. 이렇게 네. 조금씩 좀 올라서 약간 지금은 숨고르기 양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그 침체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지역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곳들을 묶어서 지금 대대광이라고 네, 한다는 말이 대대광이라는, 있더라고요. 예. 대구, 대전, 광주죠. 예, 대구와 광주는 뭐 최근 조금 하락세다. 그럼 대전은 어떻습니까? 대전은 지금 뭐 독야 청청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여러 가지 전망지수 이런 것들도 비교적 좋게 나오는 편이고요. 네. 근데 대전에 일단은 입주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전 지역에서 한 3,8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예. 작년하고 재작년이 6,000가구가 넘었거든요. 그냥 물량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뭐 희석됐다 할까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비교적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측면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세종시가 워낙
주택 수요를 이게 빨아들였잖아요. 그동안 좀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는 측면,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건 이제 실수요 측면에서 좀 보는 거고요. 네. 제가 대전을 가만히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 끼고 들어오는 이런 투기적 수요까지 좀 겹쳤다. 그래서 좀 시장을 보실 때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들은 조심하는 게 좀 좋을 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방에서도 이 주택 매매 시장과는 달리 또 분양 시장은 아주 열기가 뜨겁다고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보면요, 뭐 천정부지, 뭐 하늘의 별 따기 얘기를 네. 할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전이 한 55대 1, 광주가 47대 1, 뭐 대구도 한 21대 1 정도 나오잖아요. 네. 서울이 뭐 16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감안해 보면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네네. 거죠. 뭐 대구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를 보니까 135대 1까지 갔으니까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냐? 일단은 분양가 9억 이상 안 되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좀 없고요. 예.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매가 또 자유로운 뭐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네네. 뭐 실수요 겸 투자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방 청약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또 나섰어요. 주택 도시 보증공사라고 그래서 허그라고 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곳에서 이제 대구 중구하고 대전의 서구 유성구,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총 6개 지역에 대해서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네. 서울 같은 데 이미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러면 분양가를 이제 통제 받게 되는데 근데 약간 좀 역설일 수 있어요. 네. 분양가가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청약 수요가 더 몰리는 뭐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이다. 뭐 좀 이런 그럴 가능성은 부분이죠.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하고 분양 시장하고 약간 따로 노는 어떤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정부에 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요. 부산에서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부산에서 해운대하고 수영구하고 동래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에서 한 4%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는 집값도 떨어지고 그래도 많지 않은데 규제 지역에서 풀어달라. 이걸 벌써 네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런 요청을 받으면 국토부에서 40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동안 3번은 다 국토부에서 그 요청을 거부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은 전반적으로도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는 이 지방 부동산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질문에 답변한 그게 있는데요. 네. 지방 부동산이 위축돼 있으니까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질문이 이제 있었겠죠. 네네. 그랬더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3, 4년 전에 착공한 물량들이 지금 다 이제 지어졌으니까 물량 충격을 좀 받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가 좀 안 좋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규제 완화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뭐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걸 해석을 하면은 공급 과잉과 실물 경제 위축으로 네. 부동산 시장이 나쁘긴 하지만 규제를 크게 완화할 시점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규제 때문에 지금 지방시장의 그 주택 가격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거의 못을 박은 거네요. 그렇다고 일단 좀 여러 가지 동향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앞서 금리 인하 조치가 이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금리 인하 조치가 좀 지역들 가운데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뭐 두드러진 지역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방시장은 본질적으로 투자시장보다는 실수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살 때 대출 이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죠? 네. 분명히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크게 이렇게 활성화되기는 좀 힘들겠다. 아마 위축되어 있는 게 좀 더 완화되는 정도?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이전에 네. 뭐 지역 경제라든지 공급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부동산 현안을 짚어드리는 목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